수준 높은 AP 수업, 철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까지 들으셨으니까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지금 되게 밤이 늦어서 많이 졸려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러실 텐데 나가셔도 괜찮은데 3부도 제 나름대로의 이야기니까 참을성을 갖고 들어봐 주실 분들은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AI 시대가 원하는 인재, 제 생각이에요. 여기는 무조건 다 제 생각입니다. 예, 제 생각을 한번 알려드리고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인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시대가 원하는 리더상을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그거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리더는 회사를 운영하거나 어떤 조직을 운영하거나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창의성이 없으면 아예 그냥 구르지 않는 돌과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창의성을 무조건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와닿으실 수 있게 한국말로도 좀 정해보면 이 크리에이티비티는 창의성이고 인사이트는 통찰력입니다. 창의성과 통찰력, 이 두 가지가 잘 버무러져 있으면서 권력을 남한테 이양해도 불안하지 않을 만큼의 자신감, 이게 정말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권한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으니까 다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오늘 창의성과 통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창의성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요,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무슨 뭐 이렇게 교육자로서 엄청난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뭐 교육을 어떻게 뭐 이런 거는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 쪽에 관심이 당연히 많아야죠. 당연히 많기 때문에 창의력을 이렇게 올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많이 고민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제가 낸 결론은 이거예요. 의미 있는 지식들이 많이 있는 친구들이 그것들을 교차로 편집을 해서 찢어 붙였을 때, 그때 창의적인 무언가가 나온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knowledge의 교차 편집으로 창의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막 놀다가 막 축구 같은 거 하다가 갑자기 전구가 켜져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대박 나겠는데, 어떤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회사를 만든다거나 물건을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책도 많이 읽고 혼자 고민해보고 아는 것들을 교차로 편집했을 때 어느 날 불현듯 창의력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 통찰력 같은 경우는요,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돌려서 다시 반대로 말을 해보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멀티 스텝으로 프레딕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그 정보를 그냥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이렇게 될 텐데, 그 다음 이렇게 될 텐데, 그 다음 이렇게 될 텐데 하는 게 단계가 많이 가는 사람일수록 통찰력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창의성과 통찰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 볼 건데요. 이 크리에이티비티에서 제일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스티브 잡스를 뽑을 수 있습니다. 혁신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애플은 지금 미국 1위, 세계 1위의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플은 사실은 소니와 브라운의 교차 편집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평가합니다. 이 애플 같은 경우에 그 스티브 잡스가 소니를 엄청 사랑했다고 해요. 소니의 기술력을 부러워하고 소니의 디자인도 부러워하고 굉장히 부러워했고, 그리고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인 조나단 아이브 같은 경우는 이 디터럼스, 이 디자인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라서 디자인 관련되신 분은 당연히 아실 텐데, 이 디터럼스가 이 브라운 회사, 면도기 브라운, 그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였지 않습니까? 거의 다 똑같이 베꼈어요. 보시면은 디자인을 거의 다 똑같이 베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저기 브라운, 맥 브라운, 예, 이거 애플 브라운, 예, 다 거의 대놓고 디자인을 베꼈어요. 그래서 브라운의 디자인과 소니의 기술력이 만나서 지금의 애플이 탄생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합치는 것, 이런 것이 창의력이고, 통찰력
이라고 하면 멀티스텝 프레딕션이라고 했죠, 제가. 이런 거예요. 기상이변이 일어났네. 아, 그러면 중국 주택 가격이 하락하겠구나. 응?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이 멀티스텝 프레딕션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따라와 보시면요. 기상이변이 일어나면 콩과 같은 사료 곡물이 흉작을 이루겠죠. 그게 흉작을 이루면 돼지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건데 돼지는 중국에서 돼지를 제일 많이 잡아먹어요. 인구가 많아서도 그렇긴 하지만 중국인들이 돼지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료 비중이 매우 높고 돼지고기를 특히 많이 소비해서 물가지수에 크게 반영이 되고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을 해요. 물가가 상승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잖아요. 그래서 이자 부담이 늘어서 경기가 당연히 나빠지겠죠. 금융기관은 대출을 줄이게 될 겁니다. 그럼 빚을 내서 집을 구했던 사람들은 빠르게 다시 집을 내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지금 이 단계에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멀티 스텝으로 일어날 때, 자, 콩과 같은 사료용 곡물이 흉작을 이룬다. 기상이변이 일어나면 흉작이 이룬다. knowledge죠, knowledge. knowledg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와 중국과 물가와 주택 가격 전부 다 knowledge에서 비롯된 멀티스텝 프레딕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자, 창의성은, 자, 처음에 제가 이 두 개를 되게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결론이거든요. 지금 창의성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knowledge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의미 있는 knowledge들이요, 그게 많이 있는 상태에서 교차로 편집됐을 때 창의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knowledge가 있어야지만 멀티스텝으로 프레딕션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서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knowledge가 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래서 거기서 파생돼서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즘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럼 인터뷰들 한 거 보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맨날 똑같이 얘기해요. 지금요,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챗GPT가 다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질문만 똑똑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태도가 중요하죠.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식적인 부분은 AI가 전부 다 대신할 거기 때문에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니면은 지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창의성과 통찰력은 정말로 많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AI 시대에 역설적이게도 knowledge가 정말 중요해질 겁니다. 이 knowledge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창의성과 통찰력을 갖게 되고, 그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knowledge를 어떻게 하면 많이 기를 수 있는지, 책을 되게 좋아하는 학생들은 책을 많이 읽으면 돼요. 너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책을 읽는 건데, 책을 안 읽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저는 이 테크 쪽에 관심이 많아서 테크 뉴스를